자, 일단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쭉 시작할게요. 저랑 수업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졸아도 뭐라고 안 합니다, 지금. 첫 번째, 수학 공부 4단계예요. 자, 수학 공부는 어떤 단계로 진행해야 되냐? 첫 번째, 답습입니다. 그냥 너무 많은 것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이 앞에 있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풀리네 라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두 번째로 복습을 진행해 주세요.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선생님이랑 문제 풀고 스스로 한 번 더 풀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뭐 해야 돼? 왜? 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저렇게 풀면 풀려. 근데 왜 저렇게 풀어야 되냐? 라는 걸 생각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왜 저렇게 풀어야만 하지? 다른 풀이를 하면 안 되나? 라는 걸로 이 풀이에 대한 당위성을 자꾸 체크하셔야 돼. 체크해. 그럼 네 번째,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학 때 어디까지 했으면 잘한 거죠? 여기까지 했으면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로 생각하셨다? 훌륭합니다. 오케이? 근데 여러분, 저는 이번 내신 때 여기까지를 목표로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각기 다른 사정이 있겠죠. 그죠? 여기까지 하신 분들도 있고 이것도 안 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목표로 하겠지만 너무 욕심 부리지 않기로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목표가 내신 잘 보기죠. 성적을 위해서 여기 이 자리에 모였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성적을 위해서라면 이게 안 되는데 이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하십니까? 단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제가 풀이를 설명을 드렸어요. 왜요? 라고 했을 때 제가 각기 다른 필터링이 들어갈 거예요. 묻지 마 라고 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섬세하게 설명이 들어가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단계가 어딘지 면밀히 생각하고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풀면 돼 라고 한다는 건 아직은 난 때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말장난 같은데 수학을 학습하실 때는 4단계에 걸쳐서 학습을 해주셔야 돼요. 어떠한 새로운 개념을 배워요. 그러면 첫 번째로 배울 것은 항상 정의입니다. 정의. 쉽게 풀었으면 뜻과 표현에 대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를 면밀히 배워보실 텐데 지수함수가 무엇이냐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지수함수를 어떻게 표현하는가부터 배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지수함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무엇이 있냐. 이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게 된다. 그 다음 배우는 것은 활용입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해볼 수 있는데 지수함수 그래프 가지고 뭐 할래? 하면 지수함수의 이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라든지 또는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이용해서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논하게 되죠. 그런 식으로 항상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다음 네 번째는요. 융합입니다. 자, 활용과 융합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융합은 대표적인 예시로 이런 걸 들 수 있어요. 지수함수를 배울 때는 융합이 안 나옵니다. 근데 로그함수에서는 융합이 나와요. 그게 뭐냐? 로그함수와 지수함수 그래프의 관계가 나오죠. 융합이란 내가 이전에 배웠던 단원과 이 단원의 내용을 합쳐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이 이야기를 마지막에 하면서 끝나요. 예를 들면 또 도형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면 직선을 쭉 배우고 마지막에 뭐 배워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배우죠. 평면좌표에선 점을 학습하고 직선의 방정식에서 직선을 학습했으니 이 둘을 융합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로 마지막 단원 마무리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항상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뭐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성질 하면 항상 10가지가 등장하게 돼요. 이거 외워주시면 좋아요. 왜냐면 이게 미적분 원에서 외우고 있으면 많이 유리해지거든요. 첫 번째, 항등원입니다. 두 번째, 역원이에요. 저랑 학습하신 분들은 모르면 안 돼요, 이제. 자, 항등원, 역원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항등원이란 A에다가 무엇을 더해서 A가 되었습니다. 뭘 더해야 A가 됩니까? 0을 더해야 A가 되죠. 그럼 이 0을 보고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불러요.
A에다 무엇을 곱해야 A가 됩니까? 1을 곱해야 A가 되죠. 1을 A에 대한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불러요. 어떠한 연산을 진행했을 때 다시 나 자신이 나오도록 하는 그 수, 그것을 우리는 항등원이라고 부릅니다. 또 A에다 무엇을 더해야 덧셈에 대한 항등원인 0이 나옵니까? 마이너스 A죠. 그럼 이 마이너스 A를 덧셈에 대한 뭐라 불러? 역원 이렇게 불러요. 곱셈도 한번 살펴볼까요? A에다 무엇을 곱해야 곱셈에 대한 항등원인 1이 나옵니까? A분의 1이죠. 그럼 A분의 1을 곱셈에 대한 역원이라고 부릅니다. 항상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게 돼요. 다들 한 번쯤 배우셨을 테니까. 로그의 성질 첫 번째가 뭡니까? 로그의 성질 첫 번째? 밑이 몇인지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것부터 이야기합니다. A에 1하면 0. 또 로그 A에 A는 1. 이런 이야기를 항상 먼저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로그의 성질 다음 나오는 거 연산에 관련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돼요. 첫 번째 실수배. 다음 4개는 사칙연산입니다. 합, 차, 곱, 몫이라고 이야기해봤지만 아누셈이라고 쓸게요. 이 친구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로그 A의 MN은 이제 둘로 막 분리할 수 있다. 이런 성질이 등장하게 되죠. 다음 마지막 3가지는 뭡니까? 각각의 연산에 대한 법칙을 소개하기 시작하죠.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이 순서는 꼭 알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고1 때부터 알아두셨으면 너무 좋았겠죠. 지우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수학 대수를 시작할 텐데 하기 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배웠는지 간단하게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총 3가지를 배우죠. 뭘 배웁니까? 결국 고등수학은 이걸 배우고 싶은 거예요. 방정식, 부등식, 마지막? 대답해봐. 뭔지 모르겠어? 함수요. 이 3가지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방정식이 뭐야? 부등식이 뭐야? 함수가 뭐야? 그러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그럼 기본적인 재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가장 쉬운 식인 무슨 식을 맨 처음에 배워요? 다항식을 먼저 학습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공통수학 1의 첫 번째 대단원이죠. 두 번째 대단원 이름 뭡니까? 방정식과 부등식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대단원에 뭐 나와야 돼? 원래 함수 나와야겠지. 근데 그 사이드가 갑자기 등장하게 되죠. 예를 들면 확률과 통계의 기초가 되는 순열과 조합이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생뚱맞게 등장하는 행렬, 또 기하라는 과목의 기본이 되는 도형의 방정식. 이 3가지를 배우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공통수학 1이고요. 공통수학 2 맨 처음 들어가면 도형의 방정식 배우고요. 그 다음 뭐 배워요? 함수를 배워요. 근데 함수를 배우고 싶으면 뭘 알아야 돼요? 그쵸, 집합과 명제에 대한 학습을 진행해야 되죠. 이런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었어요. 그래서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맨 처음 뭐 배웁니까? 다항 방정식을 배우게 돼요. 1차 방정식 중학생 때 배웠으니까 패스. 2차 방정식 배우죠. 근데 중3 때 배웠어. 근데 왜 또 다시 배워? 그치, 허근의 존재성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2차 방정식 배우기 전에 먼저 뭐 배워요? 복소수라는 단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허수의 존재성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2차 방정식 배웁니다. 그 다음 배우는 게 뭐죠? 2차 함수예요. 그럼 뭔가 이상함이 그땐 안 들었죠? 처음 배울 때는. 여기서 함수 배우는데 2차 함수 먼저 배우는 거에 이질감이 없었죠. 그냥 함수를 원래는 뭐라고 배웠어? 중학생 때는. 그림으로 학습하셨어요. 그쵸? 2차 함수 하면 그냥 이렇게 볼록한 포물선 모양이라고 학습했지만 함수를 배우고 나서는 하나의 x값에 대해서 하나의 y가 대응되는 관계로서 다시 한번 학습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배운 게 3, 4차 방정식, 연립 2차 방정식 또는 연립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 잠을 못 잤어? 정신 차리. 그 다음 순열과 조합, 행렬 배우고 그 다음에 도형의 방정식 배우고요. 함수, 집합과 명제 이렇게 학습하죠. 오케이, 그러면 다항 함수 다 배웠어. 다항 방정식 배웠어. 다항 부등식 배웠어.
그럼 우리 이제 뭐 해봐야 돼? 우리 이 세 가지 배우기 위해서 다항식 배웠잖아. 그래서 다항방정식, 다항부등식, 다항함수 배웠어.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우리? 다항방정식만 알면 방정식 다 배운 거야? 다항부등식만 배우면 부등식 다 배운 거냐고? 아니잖아. 이제 뭐 배워야 돼? 여러 가지 함수와 여러 가지 방부등식을 학습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공통수학 2 마지막에 뭐 배웠어요? 함수 배우고 나서 유리함수, 무리함수라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하면서 끝이 나죠. 유리, 무리. 그러니까 우리는 다항함수 배우고 그것을 응용해서 다항방정식, 다항부등식 이야기하고 유리함수 배우고 뭐 단어는 명예는 없었지만 유리부등식, 유리방정식을 배웠고요. 그리고 무리함수를 학습하고 무리방정식, 무리부등식을 배웠어요. 여기까지가 공통수학이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대수라는 과목을 학습해 볼 거예요. 대수에서 배우는 건 총 4가지 단원이 있어요. 대단원. 첫 번째는 지수예요. 두 번째는 로그. 세 번째는 삼각함수. 네 번째는 플러스 수열이라는 사이드가 한 가지 존재하게 돼요. 우리 4가지 배울 거야. 그러면 지수, 로그, 삼각에 대한 뭘 배우고 싶은 거야? 이걸 배우고 싶은 거야. 그럼 기본이 되는 게 누구야? 얘예요, 얘. 함수를 학습한 다음 그걸 응용해서 방정식과 부등식을 배워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가 뭔지 배우고 싶어요. 전체적인, 포괄적인, 개괄적인 내용부터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의 뭐부터 배워야 돼? 뭐부터 배워야 돼? 무언가 처음 배우고 싶으면 정의부터 배워야지, 그치? 뜻과 표현을 배워야 돼. 그럼 지수함수가 뭔데? 란 얘기부터 해봐야겠지? 지수함수가 뭐야? 하면 정의는 뭐야 얘들아? 그냥 정해놓은 거야. 수학자들끼리. 여기에 딴지 걸면 안 돼. 왜 그렇게 굳이 정의했습니까? 다 뜻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뜻을 안 알려주려고 하는 행위가 뭐야? 예를 들어 공통수학에서 정의역, 정의 뭐라고 해? 얘 뭐라고 정의해? 집합? X라고 정의해. 이게 정의역의 정의일까? 아니지. 무슨 뜻이야? 닥치고 따라해. 이런 거야 그냥. 너무 어려우니까 너희들 모두에게 어려워? 아니. 공부를 잘 안 하는, 못하는 학생에게도 함수가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는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지금 선택을 한 거예요. 그냥 어렵다라고 하는 문자를 전부 다 계속 가벼운 문자로 대체하고 있는 거죠. 원래 정의역의 정의도 정확히 배웠어요. 일어나 있을래? 이런 행위들을 하게 된다. 근데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는 교육과정에서 정확히 정의합니다. 뭐라고 정의를 해요. 그럼 그건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지수함수의 정의는 y는 a의 x제곱. 근데 a는 1이 아니고 0보다 큰. 이런 꼴로 나타낼 수 있는 등식을 지수함수라고 불러. 로그함수는 y는 로그 a의 x꼴로 나타낼 수 있는 등식. 삼각함수는 조금 특이하죠. 그렇죠? 사인 세타는 r분의 y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하죠. 이제 r과 y를 정의하고 나서부터 이런 식의 정의를 맨 처음에 학습해야 돼. 근데 얘들아, 너희 함수 하면 항상 맨 처음에 등장해야 되는 게 뭔 줄 알아? 3요소야. 함수의 3요소가 뭐야? 첫 번째, 정의역. 두 번째, 공역. 세 번째, 제발 하지마! 치역이라고 하지마. 대응이야, 대응. 그래서 어떠한 함수 f를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 정의역이 x고 공역이 y면 이 사이에 화살표를 표현해서 정의역, 공역, 대응을 명시하죠. 이게 함수의 3요소예요. 그러면 지수 함수 뭔지 배웠어. 그럼 맨 처음 뭐 해야 돼? 정의역이 뭐고, 공역이 뭐고, 대응이 어떻게 되고,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됐어요? 혹시나 모를까봐 지금 기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 정의역을 이렇게 명시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대수 문제 풀어봐서 아시겠지만 y는 2의 x제곱 이렇게 쓰면 정의역을 명시하니 보통? 보통 안 해요. 그쵸? 아니, 함수는 정의역, 공역을 알아야 된다며. 근데 표현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야.
그래서 제가 공통수학 2에서 설명드린 게 있죠. 예를 들어 y는 x제곱이란 이차 함수가 있다 칩시다. 정의역이 어디예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정의역은 가능한 크게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여기에 x값에 1을 대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잖아, 그치? 그럼 정의역에 1을 포함시켜 안 시켜? 시키겠다는 거야. 이해됐니? 그럼 이 친구는 뭘로 잡아? 복소수 전체로 잡아야겠지? 그렇죠? 허수도 넣을 수 있잖아. 너네 i제곱 모르니? 알잖아. 1 플러스 i의 제곱도 다 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이 친구 정의역 뭘로 잡아 보통? 실수 전체로 잡아. 그 이유가 뭐야? 그렇지.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서지. 이 친구의 정의역에 허수가 포함되어 버리면 좌표 평면 위에 그 대응을 표현하기가 어렵더라 이거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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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서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얘기도 알고 가야겠죠. 이게 지루하면 여러분들 공부 잘한 거예요. 자, 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함수의 기본은 집합이니까요. 두 가지만 배워볼게요. 첫 번째, 집합의 종류. 두 번째, 집합의 표현입니다. 집합의 종류는 여러분 원소의 개수에 따라 나누죠. 크게 보면 몇 가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유한집합. 두 번째, 무한집합이 있죠. 교육과정에 없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몰랐던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집합 배울 때는 공집합도 이제 종류로 다루곤 하는데 공집합은 뭐의 한 종류예요? 유한집합의 한 종류여서 그냥 저기 넣었다고 생각할게요. 근데 무한집합에도 종류가 있더라 이거죠. 두 가지의 종류가 있더라. 첫 번째, 가산집합이 있고 두 번째, 비가산집합이 있더라. 가산, 가능하다. 산, 세는 게 가능하다. 셀 수 있는 집합, countable set 이렇게 부르면 돼요. 그럼 가산집합은 뭘 보고 가산집합이라 부르느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짝수집합 생각해 볼게요. 자, 2, 4, 6, 8, 10 이렇게 쭉 가는 집합이에요. 가산집합일까요? 비가산집합일까요? 하면 뭘 생각해 봐야 돼? 셀 수 있어 없어를 생각해 봐야 돼. 근데 센다는 행위가 뭐예요? 원래면 제가 빌드업부터 착실히 하겠지만 조금 스피디하게 갑니다. 센다는 행위는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나씩 세면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세. 2, 4, 6, 8, 10 이렇게 세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 제가 입으로는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입이에요. 이렇게 짝수를 세고 있어요. 그러면서 손가락으로는 뭘 세고 있어요? 2, 4, 6, 8, 10 하면서 손으로는 자연수를 세고 있죠. 이렇게. 전 세계에 남자가 많아 여자가 많아라고 하면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세느냐? 바로 옆에 있는 남녀 한 쌍 손을 잡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세상에 나만 남은 거야. 선생님만 남았어. 그럼 남자가 많은 거야 여자가 많은 거야? 남자가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쵸? 이건 1대1 대응과 연관이 있습니다. 1대1 함수. 그러면 다 잡았는데 남은 애가 없어.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개수가 같다는 뜻 아니겠냐 이거야. 이해됐니? 그러면 쌤이 이렇게 대응시키고 있었죠. 하나의 함수를 만든 거예요. 쌤이 이렇게 대응시키고 있었어. 그럼 쭈르륵 간다고 생각해봐. 남는 애가 있어 없어? 없어요. 다 셀 수 있죠. 따라서 짝수의 개수는 자연수의 개수와 같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정수는 어때요? 정수집합 또 말해봐. 0,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쭉 다 센다고 생각해봐. 그럼 또 자연수와 다 대응시킬 수 있지 않겠냐 이거지. 따라서 정수집합도 자연수의 개수와 같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직관적으로는 이해가 안 될 텐데 수학에선 그래요. 그냥 절 따라오세요. 그럼 유리수는 어때요? 유리수도 가산집합이에요. 좀 빠르게 합니다. 유리수의 정의를 알아야 돼요. P분의 Q꼴로 표현할 수 있는 수입니다. PQ는 무슨 수죠? 정수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의 유리수를 뭘로? P, Q라는 하나의 순서쌍으로 대응시킬 수가 있죠.
쌤 지금 뭐 하고 있냐? 사실 합성함수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연수에 대응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이 친구는 좌표 평면을 쫙 긋고 이렇게 정수짜리 이렇게 모는 종이를 싹싹싹 만드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각 점선들의 교점들이 다 얘네잖아. 이해됐니? 근데 정수에서 생각해봐, 얘들아. 우리 정수 어떻게 셌니? 0,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이것처럼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0, 1, 2, 3, 4, 5, 6, 7, 8 세는데 1 셌으면 음수도 세고 2 셌으면 음수도 세고 이렇게 세는 거잖아. 그럼 이 친구도 효과적으로 세는 방법이 뭐야? 예를 들어 1,2 셌어. 그 다음 뭐 센다? 1, 마이너스 2 세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세고 1, 마이너스 2를 센다. 라고 절대값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만 세면 충분해? 쉽게 생각해서 제 1사분면에 있는 점들만 다 셀 수 있으면 그 사이사이에 탁탁탁탁 탁탁탁탁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 셀 수 있지 않냐는 거지. 그래서 이 친구를 세기 위해서 어떤 논법을 생각했냐? 대각 논법을 생각했어요. 이렇게 세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세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일렬로 셀 수 있어라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야. 따라서 유리수도 가산집합이다. 그러면 실수는 가산집합이에요? 아니에요. 비가산집합입니다. 실수는 이런 식으로 셀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칸토어의 대각론법을 참고하시고 따로 설명은 안 할게요. 따라서 가산집합의 대표적인 예라고 하면 자연수 집합이 있고요. 정수 집합이 있고 유리수 집합이 있어요. 그럼 가산집합의 정의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자연수 개수와 같은 집합인 거예요. 정확히 엄밀하게 얘기하면 크기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또는 농도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몰라도 돼. 거기까지는. 사실 유한집합도 가산집합인데 몰라도 돼. 그럼 비가산집합의 대표적인 예가 뭐라는 거예요? 실수라는 거예요. 똑같은 무한집합이지만 결이 많이 달라요. 이 두 친구는. 이걸 첫 번째로 이해하셔야 돼. 그러면 함수의 표현법은 뭐가 있어요? 나 지금 몇 명이랑 수업하니 지금?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표현법이 뭡니까? 원소나열법이 있어요. 뭔진 다들 알 거라고 생각할게요. 두 번째, 조건제시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이 있어요. 얘들아, 첫 3주는 개념 집중이야. 개념을 모르면서 문제 다 풀었다고 단원 내용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대한 착각, 병신되는 지름길이야.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원소 나열법으로 모든 집합을 표현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유한집합 표현할 수 있나요? 있죠. 예를 들면 이런 집합, 유한집합 충분히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가산집합 표현할 수 있나요? 자연수집합 표현할 수 있나요? 표현할 수 있어요. 당연히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 저 둘을 나누는 근본적인 이유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세 번째 원소, 네 번째 원소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 뭐야? 가산집합이란 뜻인 거야. 즉 원소 나열법은 이 두 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비가산은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집합은 뭐 있어요? 얘는 전부 다 표현할 수 있어요. 표현할 수 없는 집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소한 어떠한 집합이 나오잖아? 그럼 항상 보통 뭘로 나와? 조건제시법으로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다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집합은 뭐 있어요? 이거 유한밖에 안 되죠. 원소의 개수가 무수히 많으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자, 이 얘기가 마지막 얘기가 될 거예요. 어떤 함수 f가 있는데 정의역은 x고 공역은 y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정의역과 공역이 유한집합이야. 그럼 가장 쉬운 표현법이 뭐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쉬운 표현법 아니야? 맞지? 이렇게 해가지고 화살표로 하나씩 대응 이렇게 때리면 되는 거잖아. 어렵지 않죠? 맞습니까? 그러면 가산집합은 어때? 벤 다이어그램을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산집합을 정의역 또는 공역으로 하는 집합 잘 안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그럼 가산집합은 어떻게 풀어요? 함수? 그래서 배우는 게 마지막 단원인 수열이 되는 거죠. 이 수열이 정의역이 가산집합인 상황에 대한 함수의 해석이라는 것이 됩니다. 다음 비가산이면 어떻게 해요? 비가산이면 여러분 아니 가산집합도 못하는데 비가산 이거 할 수 있어? 없잖아. 근데 함수의 3요소 중에 정의역, 공역 마지막이 뭐야? 대응이란 말이야.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는지를 표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단 말이지. 근데 벤 다이어그램을 못 써. 그래서 수학자들이 방법을 강구해 본 거야. 이거 도대체 어떡하나. 그때 창안한 개념이 뭐야? 그래프라는 개념인 거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한 거야. 예를 들어 이러한 함수를 가져온 거야. 근데 정의역이랑 공역이 둘 다 실수 전체래. 모든 실수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래. 그러면 여기다 1 넣으면 몇 나와? 3 나와. 2 넣으면 4 나와.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짚어주자니 어때? 이 세상이 끝나도 다 못해. 무수히 많으니까. 그럼 이걸 다 표현하는 방법이 뭐겠느냐? 라고 했을 때 그래프라는 개념을 떠올린 거야. 그럼 그래프가 뭔지 알아야겠지. 그래프의 정의가 뭐야? 그래프란 집합이에요. 그래프도 집합입니다. 근데 무슨 집합이냐? 순서쌍을 원소로 하는 집합. 이걸 우리는 그래프라고 불러요. 그래프가 뭐라고? 순서쌍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그래프라고 불러요. 근데 함수의 그래프잖아. 그럼 이 함수의 그래프는 뭐가 돼? x와 y의 관계성을 주입해 줘야겠지. 그럼 y가 뭐가 되는 거야? x에다가 2 더하면 나온다라고 대응을 여기다 써주는 거야. 근데 이때 x는 누구의 원소야? 정의역의 원소다라고 하면 이게 이 함수의 뭐?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래프. 근데 우리가 아는 그래프는 뭐야? 그림이야, 그치? 그치? 그래프는 그림이 아니라 뭐라고? 집합이야. 근데 우리는 왜 그림을 그래프로 이해하고 있는 거야? 항상 이 점들, 이 순서쌍들을 쭉 이어서 실선, 곡선으로 표현하기 시작한 거지. 이렇게 표현해서 이 순서쌍들은 전부 다 이 위에 있어 라고 표현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이 뭐라고 불러온 거야? 그래프라고 불러온 거야. 사실 정확히 말하면 뭐야? 그래프의 기하적 표현이지. 그래프를 기하적으로 표현해 준 것에 불과하다.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떠한 함수를 배울 때 항상 무엇에 첫 번째로 포커스를 둬야 돼요? 정의역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정의역이 유한집합이야. 그럼 문제 어떻게 푼다? 벤 다이어그램 그린다. 다 배운 거지? 정의역이 가산집합이야. 그럼 난 뭘로 해석해? 수열로서 해석한다. 마지막에 배우는. 정의역이 비가산집합이면 그래프로 문제를 해석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 상황에 그래프를 그리려면 우린 허수의 존재를 부정해야 되죠. 이제부터는. 허수가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친구 제가 정의역을 이렇게 안 줬어요. 공역도 안 줬어요. 그럼 함수 넣으라고 했어. 그럼 정의역은 가능한 어떻게 잡아라? 크게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친구 복소수 전체로 잡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왜 안 되죠? 왜 복소수 전체로 잡으면 안 돼요? 그래프 때문인 거예요. 허수가 등장하면 그래프를 그려서 이 함수의 모든 대응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전부 다 표현하려면 뭐가 등장해야 돼? 여러분 배운 복소평면이 나와야 돼요. 그것도 복소평면 2차원 뭐시기가 아니라 좀 이렇게 고차원의 복소평면이 나와야 돼. 그래도 어려워.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자. 하지 말자. 그래서 실수 전체로 정의역을 보통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럼 y는 x제곱. 이 친구 정의역 어디로 잡아요? 모든 실수로 잡아요. y는 x분의 1. 정의역 어디로 잡아요? 모든 실수로 잡아요. 근데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정의역을 어디로 잡았어 우리?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로 잡았던 거지. y는 루트 x. 정의역이 어디예요?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요. 왜요? x가 0보다 작으면 허수가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수 바운더리 내에서 정의역은 가장 크게 잡아준다. 됐습니까? 그럼 공역은 어떻게 잡을까요? 이 친구 정의역을 실수 전체로 잡았습니다. 그럼 함수값은
범위가 어떻게 돼요? 함수값은 범위가 어때요? 모든 실수값을 다 가질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공역은 꼼짝달싹 못하게 실수 전체로 가는 거죠. 얘네들은 다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치역의 원소를 공역이 안 가지고 있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럼 이 친구는 어때요? 얘는 치역이 어딥니까? 쌤이 왜 그래프 왜 그렸어요? 치역을 알려고. 치역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 대응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치역을 물어볼 땐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럼 치역은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죠. 그럼 여기선 공역을 어떻게 잡을래요? 실수 전체로 잡을래요? 잡아도 무방하지 않아? 크게 상관없어. 잡으면 되지 왜? 이 친구도 마찬가지야. 그래프 그려볼게.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치역이 어디야? 0보다 크거나 같다지. 그럼 공역은 어디로 잡을래? 공역 어디로 잡을래? 저 치역만 포함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맞지? 근데 여러분 이 무리함수는 얘와 다른 특징이 하나 있죠. 무슨 함수를 갖죠? 역함수를 가져요. 그쵸? 이거 역함수 같잖아요. 제가 역함수를 가지게 된 이유가 뭐예요? 공역을 치역과 같게 잡아줬기 때문이죠. 공역을 치역보다 크게 잡았으면 역함수를 갖는다와 같은 말이 뭐야? 1대1 대응이다잖아. 근데 공역이 조금 더 컸어. 그럼 나는 1대1 함수에 그치고 1대1 대응까지 못 가요. 그럼 난 역함수 이해할 게 없죠. 역함수를 가질 수가 없어.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어떤 함수를 정의할 때마다 역함수 갖는지 아닌지를 맨날 구분해줘야 돼. 귀찮지 않아? 그치? 아니 어차피 치역에 들어가지도 않는 원소를 굳이 공역에 넣어야 할 필요 있냐고. 그러니까 공역은 가능한 한 가장 작게 잡아서 누구랑 같게? 치역이랑 똑같게 잡아주는 거야. 이해됐니? 그런 이유가 있는 거지. 이 2차 함수 공역 어디? 0보다 크거나 같다. 치역?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 친구 치역?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공역도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린 이제부터 어떤 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를 배우면 첫 번째로 배우는 게 뭐다? 함수의 3요소. 첫 번째 정의역을 배운다. 이 친구는 가능한 어떻게 받는다? 크게 잡는다. 그 다음 공역을 배우는데 어차피 걔는 누구랑 같아? 치역과 같지 않겠냐. 그러니까 정의역과 치역을 배우는 거예요. 사실 정확히는 정의역과 공역을 배우는 건데 그 공역이 치역이랑 어차피 같을 거니까 치역이라고 이름 붙여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정의역을 학습하고 치역을 학습하는데 항상 중간에 뭐가 등장해야 되는 거야? 그래프가 등장해야 되는 거지. 그래프를 그려봐야 함수값이 어디에 포진해 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이해됐을까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부족하면 많이 어렵게 들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진짜 대수 얘기할 겁니다. 자, 대수에 대단원이 몇 개 있다? 4개 있다. 지수와 로그랑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있는데 그냥 크게 보면 지수, 로그, 삼각, 수열 이렇게 4가지 있다. 근데 수열은 왜 플러스라고 했어? 얘네랑 결이 많이 다르지. 어떻게 결이 다른 거야? 가산, 비가산인가? 그래프 그릴 거거든. 얘는 가산이니까 결이 많이 다르니까 플러스로 쌤이 따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일단 차치하고 중간고사 단원도 아니니까 이 친구들에 대한 학습부터 진행을 할게요. 그럼 첫 번째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를 뭐 해야 돼? 정의해야 돼. 그렇지? 정의해야 돼. 그러면 지수함수를 정의하고 싶으면 뭐부터 이야기해야 돼? 정의역부터 이야기해야지. 이제 좀 말이 통하겠어? 정의역부터 이야기해야겠지. 그럼 지수함수는 y는 예를 들어 2의 x제곱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 넣을 수 있는 게 뭐야? 선행이 안 했다고 치고 안 했다 치고 여기에 뭐 넣을 수 있어? 자연수 넣을 수 있잖아. 그치? 근데 무슨 관점이 들어와 여기서? 사치의 관점이 들어와. 수학은 원래 귀족들이 하던 건 그냥 해본 거야. 여기서부터는 그냥 해본 거야. 왜요? 하면 안 돼.
그냥 해보니까 신기한 걸 이 지금까지 온 거야. 이 친구를 뭐 해버려? 확장해버려. 어디로? 실수까지 확장을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정의역을 뭘로 잡고 싶었던 거야? 정의역을 뭘로 잡고 싶었어? 모든 실수로 다 잡고 싶었던 거야. 이렇게. 왜? 정의역은 가능한 크게 잡는 거라며. 그런 관점에서 이 x도 좀 키워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지. 여기서 절대 어색함을 가지면 안 된다. 왜? 너네는 마이너스 1을 수로 인정하고 있죠.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 것에 너무 딴지를 거시면 안 돼요. 2분의 1도 수로 인정하고 파이라는 되게 망측한 수잖아. 이것도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왜 수야? 1로 만들 수 없는데. 그치? 그러니까 받아들여라. 그럼 이걸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항상 어떤 함수를 정의할 때는 전초 작업이 필요하다. 정의에 있어서 작업을 좀 해줘야 돼. 첫 번째, 지수의 전초 작업은 뭐예요? 지수의 확장인 거죠. 원래 자연수까지만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 친구를 실수까지 확장하는 전초 작업을 진행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로그는요. 전초 작업이 뭐예요? 그치, 로그가 뭐냐 라는 걸 배우셔야겠죠. 로그가 뭔지 아예 몰랐으니까. 그럼 비로소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 배울 건 뭐죠? 여러분 정의역을 이야기할 거잖아 이제.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 치역 봐야지. 그치? 치역 보려면 뭐 해야 돼? 그래프 그려봐야겠고. 그럼 그래프의 성질을 논해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 다음 배워볼 것이 활용이죠. 활용은 크게 외워주세요. 3개입니다. 첫 번째, 이동이에요. 두 번째, 저는 이렇게 씁니다. 맥시멈, 미니멈이에요. 최대, 최소예요. 다음 마지막, 방부등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볼 것은 갑니다. 지수의 확장, 그 다음 로그의 뜻과 표현, 그 다음 지수함수의 정의, 성질, 이동, 최대, 최소, 방부등식. 근데 저는 이렇게 자를 거예요. 여기까지만 먼저 학습할 겁니다. 그 다음 로그 함수의 정의, 로그 함수의 성질, 로그 함수의 이동,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이것이 4번째. 그 다음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을 학습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중간고사의 메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삼각함수도 정의를 해봐야겠죠. 그죠? 그러려면 뭘 배워야 돼 또? 전초 작업을 배워야지. 그럼 이 친구의 전초 작업은 뭐가 있을지 삼각함수 할 때 다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함수의 전초 작업 배우고 삼각함수를 쭉 배울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하나가 더 있어요. 삼각함수의 활용이라는 단원이 있죠. 여러분 배웠으면 아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보통 중간고사가 어디까지냐? 보통은 여기까지예요. 삼각함수의 정의까지가 보통 중간고사 단원입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여기까지 내시는 분들도 가끔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배울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학습하고 이건 따로 학습하지 않을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삼각 방부등식도 안 배워요. 여기도 안 배울 거예요. 여기 웬만하면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말고사가 나오는데 좀 가끔 가다가 이렇게 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기말고사로 가져가서 여기를 중첩시키는 분들도 꽤 있다는 거.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예정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 오늘은 이걸 배워볼 거예요. 그죠? 그래서 딱 생각해 보면 지금 제가 쭉 뭐야? 6, 7 뭐야 이거? 그래서 개념은 한 6차 시에서 7차 시에 완료가 됩니다. 그때까지 쓰는 게 이 교재들이에요. 이렇게 두꺼운 걸 6주 안에 한다고 니네가 다 하게 될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기출문제 푸는 덩기덕 교재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신 집중주가 됩니다. 대충 이해하셨나요? 하셨어요? 네, 잠깐 쉬었다가 바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2분이고요. 7시 7분에 다시 시작할게요.